어떤 운동을 조금 과하게 했을 때 피부가 축축 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근데 어떤 운동을 조금 알맞게 했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운동과 피부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하고 계시네요. 네, 유산소와 무산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오세요? 그게 진짜 있는 운동이에요? 아니, 없어요. 딱 마침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면 피부에 도움이 된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 이 의견이 분분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죠? 끝까지 보셔야죠. 끝까지 보셨죠? 네. 운동을 너무 많이 했더니 피부가 되네. 이제 베테랑이 되셨네요. 원장님, 네? 아까 뭐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저는 원래 운동을 좀 열심히 하죠. 근데 원장님 농구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농구하면 막 땀도 엄청 흘리시고. 그죠, 제가 또 농구 좀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농구나 이런 거 딱 떠올려봤을 때 땀 막 흘리는 이런 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땀이나 이런 청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아니냐, 노폐물이 쫙쫙 빠지면서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피부에 더 좋아. 이게 사실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제가 모든 운동 거의 다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막 축구도 좋아하고 막 달리기도 좋아하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고등학교 때 육상부였다고. 달리기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운동을 조금 과하게 했을 때 피부가 축축 처진다는 느낌을 받고, 근데 어떤 운동을 조금 알맞게 했을 때는 피부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게 또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운동과 도대체 피부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활성산소는 뭐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거야. 그 폐기물이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 자체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면은 활성산소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노화가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잘 컨트롤하면서 적당한 레벨로 나오게 하면은 우리 몸에는 또 그런 노폐물들을 자기가 정화를 시키는 시스템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적당히 나오면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을 우리 온몸으로 펌프질을 많이 하겠죠. 그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보습, 피부는 보습, 닥터 코스모 보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습이 잘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밑에는 혈액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혈액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공급받는단 말이죠. 근데 혈액순환이 촉진이 잘 안 되면 수분 공급을 빨리빨리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물도 안 마시면은 아무리 막 펌프질을 해도 맑은 피가 오는 것들이 좀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피부는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혈액순환이 가장 많이 촉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피부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피부가 좀 매끈하고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운동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경계선, 활성산소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오면은 오히려 피부 노화가 가속화가 되니까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 운동의 양, 그리고 피부 가속을 조금 최소한으로 시킬 수 있는 그 운동의 양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게 오늘 영상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은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피부의 콜라겐 재생과 그리고 피부 진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운동이 그런 피부 진피의 두께와 콜라겐 재생을 많이 시키는 거지, 오히려 과하게 했을 때는 세포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다.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1번은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촉진된다. 어릴 때 영양분을 최대한 많이 골고루 섭취를 잘 해줘야지 키도 잘 크고 그러잖아요. 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세포 노화가 촉진되면서 생기는 노화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모르게 잘 섭취를 시켜주면 피부 입장에서도 노화가 천천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다 보면은 수분이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보습만 잘 돼도 피부 노화는 최대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피부 노화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운동 왜 해요? 뭔가 답답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풀려고. 맞아.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몸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운동을 하면은 그 수치가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피부가 장벽이 약해져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농도를 운동을 통해서 잘 조절을 해주면 면역이 좀 강화가 되는 거죠. 피부 면역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피지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어요. 되게 공감하는 게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일 앞두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러면 피부에 또 바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트러블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콜라겐들의 재생이 촉진되고 그리고 콜라겐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진피층이 두꺼워진다는 그런 논문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콜라겐이 어떤 개념이에요? 콜라겐은 우리가 건물로 치면은 뼈대, 철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철근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없어지는 거야. 그게 하나씩 없어지면 건물이 축축 내려앉겠죠. 얇은 콜라겐들을 많이 넣는 거하고 두꺼운 콜라겐들을 넣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두꺼운 콜라겐들이 많이 심어져 있으면 그 건물 자체가 더 튼튼하겠죠. 처짐도 예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철근들을 더 많이 끼우면 피부에 처짐이 좀 덜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콜라겐들이 재생이 많이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고 영양분 공급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물질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콜라겐 재생이 촉진이 되면서 피부 노화를 또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콜라겐이 우리 피부 안에서 어떤 기둥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많을수록 피부 탄력과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도대체 이 운동과 이 콜라겐 형성과 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운동을 좀 추천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 왜냐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어렵나요? 그래서 저는 맨날 쉽게 가야 되니까. 네, 쉽게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은 뭐가 발달을 해요? 근육? 근육이 발달을 하죠. 네. 근육이 발달하면요 여러 가지 우리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포 화학 물질인 인터루킨 15가 활성화가 됩니다.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가 있는데 어려워. 어제 15번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 네. 그렇게 갑시다. 네, 네.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많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15번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15번 친구가 피를 타고 쭉 가다가 피부로 딱 가겠죠. 네. 그러면은 피부 콜라겐들을 재생시켜주는 애기가 있어.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걔네들을 탁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네. 섬유아세포 애기들이 자극이 되면서 새로운 콜라겐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콜라겐들이 증식이 되고 그리고 피부 진피가 좀 두껍게 되는 거죠. 이 콜라겐을 생성시킬 수 있는 어떤 씨앗 같은 베이비를 자극해주는 15번 친구들이 운동을 했을 때 많이 나온다. 맞아요. 그런 진짜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던 거네요.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혈액이라든지 림프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면역 반응도 강화가 되고 영양분 공급도 수월하게 되면서 당연히 섬유아세포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분 수급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에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네. 어떤 운동들이 주로 네. 그런 15번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근육의 양이 많이 늘면 15번 친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논문과 연구에서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가 훨씬 더 좋다. 단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회 이상.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돼.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한 3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왜냐면 그 유산소 운동에서는 또 활성산소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 노화를 또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그 경계선 그 정도가 한 일주일에 2, 3회 정도. 예, 맞아요. 제가 아까 육상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잖아요. 뭔가 좀 피부가 축축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이 하게 되면은 피부가 노화가 촉진될 수가 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가 뭐예요? 마라톤이죠. 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요 얼굴이 조금 많이 노화가 된 거를 많이 네.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물론 마라톤 자체는 햇빛도 많이 보지만 그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당한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피부 관점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운동을 시작하고 그걸 관리하면서 피부 좋아진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있죠. 운동을 하면서 뭐가 많이 나와요? 땀이 많이 나와요. 네. 땀 자체는 피부에 노폐물을 분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또 땀으로 이제 분비를 하면서 피부에 노폐물이 이제 청소가 되니까 그걸로도 피부가 좀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땀을 흘리고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피부가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는 땀이 나면은 물 세안 정도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땀 흘리고 나면은 소금기 나오잖아요. 네. 검은 티셔츠 뭐 하얗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까지는 이제 방치하지 말 것. 충분하게 물로 좀 씻어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피부에는 당연히 좋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적당한 운동은 정말 여러모로 우리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 근데 반대로 운동하면서 이제 피부 안 좋아지는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운동이 어떤 경우에 피부에 나쁜지 어떤 케이스별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운동하면 야외 운동을 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야외에서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야외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이잖아요. 햇빛을 차단을 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외 운동을 오랫동안 햇빛을 보면서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외 운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을 일단 1번으로 되게 잘 해주셔야겠죠. 자외선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이 되겠죠. 자외선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색소가 바로 생기죠. 색소도 생기죠. 당연히 이제 햇빛을 보니까 잡티라든지 기미가 악화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도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슬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적당한 운동의 기준이 일주일에 2, 3회 정도, 그리고 한 3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되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하게 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세포에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 노화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고 노화가 빨리 가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는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땀이 나오는데 세안을 일단 안 하시는 분들, 물 세안 정도 꼭 해주시는 거. 그렇다고 계속 막 폼클렌징 세안 하시면 안 돼요. 피부 장벽 망가지기 때문에 물 세안 해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보습, 닥터코스모 보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보습 크림을 계속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땀도 나고 우리가 세안을 하고 하다 보면은 수분 손실이 굉장히 많아져요, 피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습을 빨리 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운동하면 땀이 계속 나잖아요. 방금 세안도 해주고 잘 닦아줬어. 근데 피부 저 밑에서는 수분이 없어. 당연히 이제 물을 자주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이 날 때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갈증이 날 때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갈증이 나기 전에. 갈증이 날 때 먹으면 좀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갈증이 난다는 거는 결국은 야, 나 너무 수분이 없어, 너무 힘들어, 나 빨리 물 좀 줘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런 신호 자체를 우리 몸에서 보낸다는 거는 좀 위급할 때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급하지 않을 때 계속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피부과를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물을 자주 섭취하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마를 때 한꺼번에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자주 조금 홀짝홀짝 드시는 게 수분 섭취가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평소에도 원장님이 되게 물을 꾸준히 한 번에 엄청 많이가 아니고 수시로 마시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운동할 때도 같은 결이네요. 그렇죠. 급격한 체중 감량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급격한 수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살을 빼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처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분의 손실들이 그만큼 빨랐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의 기준은 3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거.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다이어트 자체를 체중 감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운동의 목적은 물론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고 피부에 콜라겐들의 증식을 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해야지 전체적인 우리 피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은 피부에 콜라겐들도 많이 빠지고
당연히 콜라겐들이 많이 빠지니까 피부가 더 노화가 되고 처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피부에 도움되는 운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팍팍 와닿았어요. 그냥 단순히 체중 감량만 생각하는 거는 피부에 도움되는 운동은 또 아닌 개념.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막 엄청 막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살은 많이 빠졌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좀 푸석푸석해졌냐,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아마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감량과 건강한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이걸 딱 총합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운동 습관은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첫 번째로는 운동은 절대 과하게 하지 말 것. 일주일에 2, 3회 정도, 내가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할 거면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의 운동을 했을 때는 오히려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나 몸이 오히려 노화가 빨리 촉진될 수 있다. 그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기 때문에 그 땀을 잘 세안을 해주시면서 중간중간에 홀짝홀짝 물을 좀 자주 드시면서 세안을 하실 것. 그리고 땀을 닦아낸 다음에는 반드시 피부 보습을 해주시는 거, 보습 크림을 통해서 보습을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운동을 짧게 해도 어쨌든 활성산소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비타민. 그렇죠. 비타민C를 하루에 2번 혹은 운동하기 전에도 섭취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채소, 야채류 그런 것들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은 얘네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야채와 같은 그런 식이들을 좀 잘 드셔주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운동 습관만 잘 지킨다면 운동을 하는 게 피부에는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좋죠.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전반적인 깔려있는 지방들도 많잖아요. 지방들이 또 많으면 피부에 처짐도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들도 좀 태우면서 우리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체중 감량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혈액, 림프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운동을 통해서 피부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반드시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피부가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관점, 그리고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동을 좀 해보시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운동과 피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야, 저 친구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피부에 좋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있는 그런 지인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